지금 이제 이태원 유가족 협의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만들어주니까 유가족들이 공식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네, 가칭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인데요. 사실 지금 이태원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개별 대응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 모임 발족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희생자 65명의 유족이 모였는데 민변을 통해서 앞으로 참여자를 더 받을 계획입니다.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게 오늘 기사 나온 게 뭐냐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TF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와서. 오늘. 그리고 민변이 이걸 하니까 변협이 여기서 끼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로 각자 지금 별도의 추진체를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야. 근데 그 전에 왜 정부가 뭐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1대1로 맞춤 서비스를 뭐 제공하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네. 그래서 맞춤 감시 서비스를 했지. 감시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1대1로 붙어가지고 유가족 못 만나게 하고 뭐 정부 그 뭐죠?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민변에서 해가지고 유가족들끼리 만드니까 이제 와서 뒷북치고 앉아 있는 거야, 정부가. 왜냐하면 저쪽 하나로 모든 힘이 몰리지 않게 그 반대 그러니까 그렇지. 그와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유족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갈라치기죠. 네. 유족들 사이에서의 갈라치기지. 세월호 때는 워낙 목포나 이런 데서 가족들이 전부 모여져 있어 한 학교였고 서로 연락처가 공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 갈라졌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보상 문제 갖고 지금 많이 걸었어요. 이게 이쪽으로 오면 뭘 더 주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근데 이 안에도 그런 방식으로 누구랑 파트너십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참 뭐라고 못하는 게 하다못해 연예인이 죽었는데 딸 버리고 나간 부모가 엄마가 갑자기 그 딸의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거나 그거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지 하는데 그런 부모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면 같은 마음일 거야라고 그건 진짜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건 상식이죠. 상식. 그렇죠. 근데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는 거. 아니, 그거 보세요.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에 이혼했던 부인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잖아. 이혼하고 아주 어? 나 너무 이혼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사진 계속 찍은 그분이에요. 근데 난 궁금한 게 이혼을 하고 나면 다 끝난 건데 혹시라도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혼한 부인한테 뭐가 가나요? 사실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안 되는데 안 되는 뭔가를 거잖아요. 해주니까 하는 거 하겠죠. 아니야. 보상이 있으니까. 이거 저 진짜 기가 막힌 거 봤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남편 아파트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제가 뭐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뭐 하시는 짓이에요?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 글을 일부러 내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러나? 그래서 뭐지? 저는 이제 이번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망자가 158명이긴 한데 한 분 한 분의 그 사연들을 다 모르잖아요. 저희가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어떤 유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또 가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158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지금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욕먹어도 괜찮은데, 네. 그 안에는 분명히 사법경찰도 있을 거고, 뭔가 다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또는 정부하고 손을 잡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유족협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쪽 뿌락치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미 그런 사람들이 포섭해서 준동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정부가 이거 TF 설치했다. 여기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정부가 이른바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정부랑 뭘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유족들의 이간질 내지는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유족 협의회들이 반드시 만들어질 겁니다.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주를 받거나 아니면 이상한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그게 인간 사니까 인간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쭈쭈 아빠님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고. 맞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럼 보잖아요. 근손마녀님 저는 파리쿡은 안 하고요. 그냥 저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보면은 온갖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우리 신천지라고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나는 충격받았는데. 그동안 도를 아세요가 다 대순진리회 쪽인 줄 알았거든. 신천지였어. 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를 아세요가 신천지였다고요? 신천지였더라고. 신천지가 무슨 도를 얘기해? 왜 도를 아니, 얘기하죠? 그게 도를 아신다는 용어는 안 쓰는데 길에서 그런 식으로 포섭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의외로 신천지들이 많았던 거야. 아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신천지 뭐 장막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큰 소리를 들어놨어요. 어머 미쳤네.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쳐 돌았나 봐. 이러고 제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나 같은 인상한테는 뭐 영이 맑으시네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너무 아니 근데 걱정하지 어쨌든 마시고. 이 나 유가족 그런 협의, 얘기 겁나 많이 들었는데 왜? 네, 유가족 협의회가 추진이 돼서 그리고 다행인데 그리고 그 전에는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은 아예 거짓말했잖아요. 명단도 없다 이러면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1대1로 맞춤 지원한다고 해놓고 명단이 없다고 한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였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1대1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내 담당이고 무엇을 지금 도와주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근데 노컷뉴스에서 말했듯이 유족들한테는 같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정보도 모르게 하고 아예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족들끼리 어쨌든 민변을 통해서 모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산치는 너무 좋습니다만 65번밖에 안 계시다는 게 시장이 미미하다는 게 그렇고요. 근데 그 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30몇 분의 이제 유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으면 그 외국인도 있고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158분 전부가 다 한 그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있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내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제 내부에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기사들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아. 유족들 뭐 보상 조건 넣고 이견 보여 뭐 몸싸움해 뭐 아예 뭐 온갖 또 그 이간질 기사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보상을 놓고 정부랑 얘기를 하는데 이왕 다르니까. 제대로 된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보상 받고 제대로 된 추모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 가지고 뭐 국가유공자 를 요구했네, 뭐 어쩌네. 돈을 얼마나 달라 돈 했네. 뭐를 했네, 뭐 돈을 얼마를 달라고 했네, 취업 청탁을 했네. 뻔해! 스토리들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 참사를 겪으신 분들은 무조건 위로를 하고 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면에서 이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시민들이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족들도 유족들이지만 사실은 피해자로 아직까지 중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경상이긴 해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구제책이나 그래. 어떤 서포팅, 지원은 아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돌아가신 거예요. 분들만 피해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다치신 그리고 분들. 거기서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거길 지나다야 되는 지역 주민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 솔직히 기 떨어지는 사람은 무서워서 난 못 지나갈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게는 어떻게 해요? 장사 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난번 프랑스 대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프랑스 시민한테 당신 누구 뽑았냐? 나 마크롱 찍었다. 마크롱 좋아하냐? 나 마크롱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르펜은 아니지 않느냐. 극우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난 지금 마크롱 반대 시위를 하러 간다.
적어도 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권을 뽑아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언론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민주당 정권일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가능한 정권을 일단은 뽑아놓고 거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이스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린 데를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프랑스 그분도 자기가 그러니까 마크롱은 적어도 자기가 항의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게는 해준다. 해준다니까. 근데 르펜 뽑으면 때려잡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르펜은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은 지금 경이 사실 극우 정권이잖아요. 저 극우들은 우리나라 극우는 나라 팔아먹는 극우예요. 다른 나라 극우들은 약간 그 국수주의에 가깝다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라 팔아먹는 애들이 극우인데 극우가 정권을 잡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국민들 목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졸라버리는 거죠. 터외 극우죠. 터외 극우. 그러니까.